미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전문직 취업 비자에 대한 10만 달러 수수료 부과 조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가 크게 올랐습니다. 전면전 위기로 치닫던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를 향한 공격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예비선거를 둘러싼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자 검찰과 FBI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뉴욕 맨하탄의 주요 기차역인 펜스테이션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져 6명이 다쳤습니다.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8일 월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전문직 취업 비자 H-1B 비자에 대한 10만 달러 수수료 부과 조치에 대해서 미 연방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버스턴 연방법원은 해당 수수료가 비자 행정 처리 비용을 넘어선 사실상의 세금이라면서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이런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인 전문 인력 고용을 제한하고 미국인 일자리를 보호하겠다면서 신규 H-1B 비자 신청에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20개 주 법무장관들은 해당 조치가 기업과 대학의 인재 확보를 어렵게 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비자 신청자와 기업들의 부담은 당분간 줄어들 전망이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서는 마이크론이 10%, 반도체 종합지수도 5% 오르면서 인공지능 투자 불안이 진정되는 분위기였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반도체 주가가 당분간 불안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주말을 보내고 열린 월요일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주가를 회복했습니다. 3대 메모리 반도체 회사 중 하나로 우리나라 증시와도 연관이 있는 마이크론 주가는 9.9% 상승했습니다. 인공지능 투자 전망이 과열된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지난주 목요일 7%, 금요일엔 13% 주가가 떨어졌었는데 주말을 지나면서 그런 걱정이 좀 수그러든 것으로 해석됩니다. 반도체 회사들 주가를 종합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5.6% 올랐습니다. 인텔과 엔비디아, 브로드컴 같은 인공지능 관련 반도체 주식들도 일제히 주가가 올랐습니다. We have, a bit of a bounce back in the semiconductor and technology stocks from a sell-off on Thursday and Friday. That was probably somewhat healthy to get, people back on sides a little bit after a really strong run. 다만 시장 전문가들은 반도체 관련 주가가 이대로 다시 오르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숨고르기를 할 가능성을 더 높게 내다봤습니다. 주요 25개 반도체 회사 주가를 종합하는 ETF 거래에서 기관과 전문 투자자들이 주가가 오르는 쪽보다는 단기적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쪽에 돈을 2배 더 걸었습니다. 일종의 공매도를 한 셈인데 특히 2달 뒤까지 현재보다 7% 정도 반도체 주가가 떨어진다는 쪽에 전체 자금 중에 10% 이상이 모였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 밤 발표되는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와 목요일 밤 나오는 도매 물가 통계에 따라서 상승 분위기가 유지될지 다시 조정이 있을지 정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전면전 위기로 치닫던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를 향한 공격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사격을 멈추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효과를 본 셈인데 중동의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보도에 정반석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7일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탄도미사일 11발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4월 8일 휴전 이후 2달 만에 처음입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베이루트 공습 이후 이란 혁명수비대가 보복 공격에 나선 겁니다. משטר הטרור האיראני ביצע טעות חמורה כאשר בחר פעם נוספת בטרור. 맞대응에 나선 이스라엘은 이란 수도 테헤란의 군사시설과
남부 마으샤르의 석유 시설 등을 타격했고 이란도 다시 이스라엘에 미사일 공격을 벌이는 등 이틀째 보복전이 이어지며 전면전 재개 우려가 나왔습니다. 종전협상 판이 흔들릴 위기에 처하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이란은 당장 사격을 멈춰야 한다고 경고했고 이스라엘과 이란은 공격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이 다시 공격할 경우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음을 시사했습니다. כרגע האש בחזית הזאת נצורה, כי אחרי שהקינו במשטר הטרור בטהרן, הוא חדל מלתקוף אותנו. במידה שמשטר הטרור יעשה את הטעות ויחזור לתקוף אותנו, נגיב בעוצמה. 미군은 이란에 대한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뚫고 이란으로 향하던 팔라우 국적의 유조선 마리백소를 공격해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조처로 미군의 군사작전에 무력화된 민간 상선은 7척으로 늘었습니다. SBS 정반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예비선거를 둘러싼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연방검찰과 연방수사국 FBI가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빌 에세일리 캘리포니아주 중부지검장은 현재 여러 사건을 조사 중이라면서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사 대상과 구체적 혐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Do you think it's appropriate that they have an election and 5 days later they're nowhere close to picking a State winner? and local officials acknowledge they are slow. They're urging. No, they're crooked. They're urging They're the crooked. votes to be counted quickly. That's how they They're vote in crooked, California. just like you're crooked. Your press is crooked, and Meet the Press is crooked. To be fair. 캘리포니아 선거당국은 유권자 등록 확인과 서명 대조 절차 등을 통해 선거 보안은 유지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80번째 생일인 오는 14일 백악관에서 열릴 예정인 UFC 대회를 놓고 시민단체가 행사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의회 승인과 환경 영향 평가 없이 행사가 추진됐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UFC 측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불법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대회가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행사의 일부라면서 별도 승인이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내무부는 해당 소송에 대해 근거 없는 방해 시도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맨하튼의 주요 기차역인 펜스테이션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져 6명이 다쳤습니다. 사건은 어제 저녁 7시쯤 메디슨 스퀘어 가든 인근 펜스테이션 입구 일대에서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부상자 가운데 1명은 중상을 입었고 나머지 5명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 경찰은 노숙자로 추정되는 용의자 1명을 체포했습니다. 다만 범행 동기와 피해자들이 표적이 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4 police cars and like 4 ambulances like came and all that. So and then we looked at that guy and he was still holding the towel and it was all bloody. So that's when we realized. So yeah, that's what we saw. 이번 사건은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리는 NBA 결승 3차전을 하루 앞두고 발생해 당국이 경기장과 역 주변 보안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교토 인근 산악 지역에서 실종됐던 미국 대학생이 일주일 만에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미국 엘라바마주 출신인 20살 제임스 웨스턴 히긴보텀은 지난 6일 교토 외곽 산악지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일본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막내 동생의 고등학교 졸업을 기념해 가족과 일본 여행 중이던 히긴보텀은 AI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가족과 언쟁을 벌인 뒤 혼자 숙소를 나섰습니다. 지역사회와 대학 측은 성품이 훌륭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학생이었다면서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40대 여성이 데이팅 앱으로 고령 남성들에게 접근해 약물을 먹인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돼 미국 송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미국과 멕시코 이중 국적을 가진 44살 오로라 펠프스가 최소 11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 사기와 신분 도용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펠프스가 일부 피해자들에게 몰래 약물을 투여한 뒤
금융정보를 빼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67세 남성이 멕시코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펠프스는 피해자의 차량을 이용하고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현재 멕시코에서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펠프스는 미국에서도 사기와 납치 등 21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국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동부 펜실베니아주에 강한 뇌우가 몰아치면서 나무가 뿌리채 뽑히고 정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기상청은 지난 6일 오후 펜실베니아주 서머식 카운티에 최대 시속 130k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 지붕과 차량이 파손됐고 쓰러진 나무가 도로와 전선을 덮치면서 수천 가구가 한때 전기 공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카운티 비상관리국에는 쓰러진 나무 신고 32건과 전선 피해 신고 27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력당국은 강풍으로 전신 여러 개가 부러지고 전선이 크게 파손됐다면서 일부 지역에서 복구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하이오주 톨리도의 한 지역 축제장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2명이 다쳤습니다. 사건은 지난 6일 오후 5시 반쯤 올드 웨스트 엔드 페스티벌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수백 명의 방문객이 있었고 총성이 울리자 시민들이 서둘러 몸을 피하는 등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부상자 12명 모두 안정적인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소 2명이 서로를 향해 총을 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용의자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LA 북부 샌퍼난도밸리 캐노가 파괴한 아파트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0살 쌍둥이 형제를 포함한 3명이 숨졌습니다. LA 경찰국은 어제 저녁 7시 15분쯤 오웬스 마우스 애비뉴 인근 아파트에서 총격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40대 남성과 10살 쌍둥이 형제가 총상을 입고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아버지가 두 아들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족 살해 후 자살 사건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총격 당시 현장에서는 가족 모임이 열리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 증시입니다. 나스닥과 S&P 500이 일제히 반등에 나섰습니다. 나스닥은 4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했고 S&P 500은 하루 만에 중요 지지선이었던 7,400선을 회복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그간 낙폭이 컸던 기술 섹터가 1% 넘게 상승하며 지수 반등을 주도했고 국제유가가 심하게 요동치는 가운데 에너지 섹터는 1% 가까이 올랐습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 완화와 기술주 매수세 유입이 투자 심리를 되살렸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이란이 상호 공격 중단을 선언하면서 전면전 위기감은 다소 진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급등하던 국제유가는 상승폭을 상당 부분 반납하며 안정세를 찾았고 증시 하방 압력도 완화됐습니다. 여기에 엔비디아를 비롯한 주요 기술기업 경영진들이 최근에 반도체주 폭락을 AI 관련 주식의 저점 매수 기회로 언급하면서 시장 심리가 빠르게 회복됐습니다. 투자자들은 오는 10일 수요일에 발표될 5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물가지표는 최근 유가 변동이 근원 물가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를 가늠할 핵심 지표가 될 전망입니다. 종목별로는 반도체주의 강세가 돋보였습니다. 인텔은 구글로부터 오는 2028년까지 300만 개 이상의 텐서 프로세싱 유닛 제조를 의뢰받았다는 소식으로 11%대 급등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이번 주 수요일 오라클의 실적 발표와 금요일로 예정된 우주항공 기업 스페이스X의 대형 기업 공개에 시선을 옮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였습니다.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온 한국팀의 첫 경기와 함께 열리는 한인 합동 응원전이 대규모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LA 한인회와 한인상공회의소, 재미대한체육회 등으로 구성된 합동 응원전 운영위원회는 오는 11일 열리는 한국 대 체코 경기 거리 응원전에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운영위는 40여 개 부스와 30여 개 공연팀이 참여해 단순한 응원전을 넘어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문화축제로 개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모든 커뮤니티가 특히 우리 젊은 학생들, 우리 아이들이 세대 차이 없이 배경 상관없이 한 커뮤니티가 모여서 우리 대한민국을 부르면서 응원하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어떻게든지 오셔가지고 응원을 정말 열심히 하시면은 그 자체로서 우리 코리안의 어떤 그 우수성이나 우리 코리아 타운의 어떤 그 존재 가치를 널리 알리는 것이니까 대한민국을 넘어 LA 재외 동포분들이 모두 우리 태극전사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을 끝까지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태극전사, 대한민국 화이팅! 한국과 체코전 응원전은 윌셔와 옥스퍼드 인근 리버티파크에서 열리며 11일 오후 2시부터 공연과 체험 행사, 푸드트럭 등이 운영됩니다. 행사장 주변 도로는 일부 구간이 통제되며 LA 경찰국과 소방국, 응급의료팀, 보안 요원 등이 배치돼 안전관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국의 4분의 1 이상이 미국의 강화된 반이민 정책과 입국 규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BBC는 자체 분석을 통해 이번 월드컵 본선 진출국의 4분의 1 이상이 미국 입국 제한이나 비자 발급 규제 대상 국가에 해당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본선에 진출한 하이티와 이란,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등 국민에게 월드컵 관광 목적의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이라크는 비자 발급 대상국이지만 미국이 현지 영사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사실상 비자 신청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미국과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 없는 국가 국민은 전자여행 허가 이스타를 이용할 수 없어 $185의 비자 신청 수수료를 내고 대면 인터뷰까지 거쳐야 합니다. BBC는 일부 국가 팬들이 복잡한 비자 절차와 높은 비용, 입국 거부 가능성 등으로 인해 월드컵 관람 계획을 포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4회 도산 안창호 미술대회가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의 도산 안창호 선생 동상 앞에서 개최됐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미주 도산안창호 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인아트스쿨이 주관한 제4회 도산안창호 미술대회가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의 도산안창호 선생 동상 앞에서 개최됐습니다. 미주 지역 유치원생부터 12학년까지 한인 청소년들이 도산의 꿈, 우리의 미래라는 주제로 출품한 작품들을 대상으로 시상하고 작품을 야외에 전시했습니다. 주최 측은 사회째를 맞는 이 대회가 한인 차세대들이 뿌리와 정체성을 예술로 표현하는 소중한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에어프레미아가 오는 21일까지 LA와 뉴욕, 샌프란시스코, 호놀룰루, 워싱턴 DC 등 미주 5개 노선의 인천행 항공권을 대상으로 서머 블랙 프라이데이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이코노미 클래스 왕복 항공권은 LA $731, 뉴욕 $851부터 판매되며 와이드 프리미엄 클래스도 할인된 가격에 제공됩니다. 에어프레미아는 여름 휴가와 추석 연휴를 맞아 한국 방문을 계획하는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프로모션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권센터가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퀸즈 플러싱 민권센터 건물 로비에서 무료 식료품 배부 행사를 진행합니다. 식료품 수령은 사전 등록자에 한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또는 QR코드를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민권센터 전화 또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가능합니다. 오는 13일 차세대들의 정신건강 관리에 초점을 맞춘 킥스타트 행사가 수완이 라루체 극장에서 열립니다. 월드옥타 애틀란타주에는 낮 12시부터 김지연 정신건강의학 전문 간호사가 내가 성인 ADHD일까라는 주제의 강연과 이어서 뇌를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주제로 정지성 강사가 강연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뱅크가 콜로라도주 오로라에 첫 서부권 지점을 개설하며 본격적인 지역 확장에 나섰습니다. 새 지점은 예금과 대출을 모두 제공하는 풀서비스 지점으로 운영되며 기존 대출 사무소를 지점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지점 개설을 기념해 1년과 2년 만기 CD 4%의 예금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합니다.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모든 여정은 문을 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여기 CBB 뱅크입니다. 진심 어린 대화에서 시작해 성공을 향한 새로운 기회로 당신의 비즈니스가 더 크게 넓어질 때 CBB 뱅크가 전국 어디서나 그 문을 함께 열어갑니다. 성장의 파트너 CBB 뱅크. 다음 소식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7년 만에 북한을 국빈 방문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시 주석은 북중 양국이 각자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수호하자고 말했는데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묵인하겠다는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평양 국제공항에 도착한 전용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부부가 모습을 나타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부부가 반갑게 맞이합니다. 북중 정상이 평양에서 다시 악수를 나눈 건 2019년 6월 이후 7년 만입니다. 김일성 광장에선 21발의 예포 발사, 의장대 사열 등 성대한 환영식이 열렸습니다. 회담은 시진핑 주석의 숙소인 금수산 영빈관에서 열렸습니다. 시 주석은 북중이 전략적 조율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며 양국이 각자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확고히 수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주권과 안보 수호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묵인하는 메시지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시 주석은 외교뿐 아니라 법 집행, 군대 분야에서의 교류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고 국경 통상구의 전면 재개통과 민항 항공편, 국제 여객열차 운행 재개를 계기로 교류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핵개발 등의 여파로 위축되어 있던 경제 분야 협력을 사실상 복원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화답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북중 관계를 제1의 전략 사업으로 규정하면서 중국과 함께 지역,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공헌하겠다며 역할론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꼽는 하나의 중국 원칙도 견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북중 정상은 정상회담 이후 만찬을 함께했고 오늘은 조중 우이탑 등 북중 우호의 상징 시설을 둘러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김하은입니다. 이어서 한국 소식입니다.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 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전국 91곳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애초 발표된 것보다 더 늘어난 수치로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가 총 91곳이라고 어젯밤 밝혔습니다. 전국 14,000여 개 투표소 중 140곳에 투표용지를 더 보냈고 이 중 91개 투표소에서 실제 추가 용지가 쓰였다는 겁니다. 잠시라도 투표가 중단됐다가 재개된 투표소는 26곳이라고 덧붙였는데 지난 5일 발표 때보다 대폭 늘어난 수치입니다. 선관위는 신속하고 정확한 현황 파악이 늦어진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주말 투표용지가 부족해 선거 당일 투표하지 못한 서울 송파구 시민들을 조사한 데 이어 선거 사무를 담당했던 지자체 공무원들이 속한 대화방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서도 투표소 2곳에 투표용지가 추가 공급됐는데 오전 11시 반 한 공무원이 용지 부족이 예상된다고 말하자 선관위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지난 지방선거 투표 인원을 언급하며 모자라지 않을 것 같다고 답합니다. 현장 요청에도 적극 대응하지 않았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당일 오후 4시 반쯤 투표가 중단됐던 서울 송파구 투표소 대화방에서도 이미 오후 2시를 넘어서면서부터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고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보수 성향 시민단체 관계자도 조사했습니다.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 위원장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검찰과 경찰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하면 선관위에 대한 강제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민 주권에 대한 존중이 없었던 심각한 문제라면서 참정권 침해 규탄 시위는 부정선거론과는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사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 이 모든 걸 한순간에 깡그리 망가뜨린 거죠. 그러면서 참정권 시위는 부정선거론과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 부정선거야 라고 할 건 아니다. 그거와는 좀 다르다. 좀 더 감수성 있게 민감하게 우리가 대응하고 대비 대처해야 될 일이다. 투표를 몇 명이 못했든 결과에 영향이 있든 없든 참정권이란 국민 주권이 침해된 건 심각한 문제란 겁니다. 이 대통령 본인도 국민 주권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져 있었던 것 같다며 근본적 고민을 하게 해준 청년들에게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 행사에 관한 근본의 문제다라고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반성하죠. 이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선 성공이 아닌 경고라고 평가했습니다. 이길 거를 졌다. 또 이겨야 되는 곳을 졌다고 하면 그 문제가 다르죠. 최소한 성공은 아니죠. 결국은 국민들의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국면의 절실함이나 겸손함, 여당의 확장성을 지적하게 되는데 골프와 선거는 고개 들면 진다. 겸손한 자세로 죽을 힘을 다하는 거하고 딴만 먹은 거 완전 다릅니다. 서울시장 선거 등 주요 격전지의 패배 책임이 정청래 대표의 민주당에 있다는 걸 애둘러 제기했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서울 명문대학군의 중심 입지 신촌 로터리, 새로운 랜드마크가 찾아옵니다. 차원이 다른 젊음의 도시, 성공 투자의 공식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테라스형 오피스텔,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미주 한인 동포들을 위한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투자의 가치가 다른 높은 수익률과 미래 투자 가치까지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의 주인이 되십시오. 분양 계약 문의 818-974-4989. Hey!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then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필리핀 남부 해안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19명이 숨졌습니다. 올해 필리핀에서 발생한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인데 실종 신고가 잇따르고 있어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앞 공터에 모인 100여 명의 학생들. 땅이 크게 여러 번 흔들리더니 공터에 있던 비가림막 지붕이 무너져 내리고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집니다. Bantay mo, anak. Bantay mo diate. 고등학교 건물도 주저앉아 버리고 시내에 있던 쇼핑센터가 무너지면서 희뿌연 분진이 뿜어져 나옵니다. 현지 시간 오늘 오전 7시 37분 필리핀 남부 도시 제너럴 산토스시에서 남서쪽으로 32km가량 떨어진 해저에서 규모 7.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들어 필리핀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었는데 진앙은 33km가량으로 깊지 않았습니다. 최대 규모 6.5의 여진도 잇따랐는데 현재까지 최소 19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무너진 학교 건물에 학생들이 매몰됐다는 신고가 들어오는 등 실종 신고가 많아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진이 발생한 필리핀 만다나우 섬 학교들은 4, 5월 방학을 마치고 월요일인 오늘이 개학일이었습니다. Na pansamantalang suspindihin ang klase sa lahat ng antas sa mga apektadong lugar at sundin ang babala. Agad na lumikas patungo sa mga mataas at ligtas na lugar. 이번 지진 여파로 쓰나미도 발생해 필리핀에는 최고 1.4m 높이의 파도가 밀어닥쳤고 주변 인도네시아에는 83cm 높이의 파도가 관측됐습니다. 오늘 지진이 발생한 필리핀은 이른바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각판들이 만나는 경계선으로 전 세계 지진의 90%가 이 불의 고리를 따라 발생하는데 필리핀은 일본, 인도네시아 등과 함께 지진이 가장 빈번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상호 관세나 취업 비자 수수료 등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초강경 정책에 법원이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소하겠다고 말하지만 이런 식으로 트럼프의 4년 임기가 흘러갈 것 같습니다. 월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